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무원 핵심 타파 신민숙입니다. 모의고사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4이 시옷하고 관련된 얘기입니다. 4이 시옷이에요. 시옷은 여기 첫 번째 건 뭐예요? 지금 된소리 자음이죠? 된소리라고 하는 자음들이 쓰였을 때는 시옷자가 사용될 수 없죠. 그래서 위쪽 이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이요. 얘는요, 사이 소리 나요. 제사상 사이 소리 나지만 여러분 뭐예요? 둘 중 하나 우리말이어야 되는데 얘는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죠.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 그렇기 때문에 시옷자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됐죠? 다음에 세 번째 들어갑니다. 얘 같은 건 뭐예요? 사이 소리 나죠? 어떻게 해요? 니은 니은 첨가 조건 되죠? 예산일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얘요 위에 거랑 똑같죠?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인가 봤더니 아니죠. 일이라는 게 우리말이잖아요. 둘 중 하나 우리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들어갈 수 있다? 시옷자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쵸? 둘 중 하나 우리말이라고 하는 거 사이 소리가 나고 둘 중 하나는 우리말이어야 한다라는 조건에 잘 부합되고 있기 때문에 시옷자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4번은요. 여기 봤더니 피자가 나오죠, 여러분. 그쵸?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뭐예요? 두 합성어가 뭐예요? 외래어가 하나라도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시옷이라는 건 표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는 시옷자가 표기되지 않은 이런 식으로 피자집, 이런 피자집 이렇게 표기를 하셔야 됩니다. 답은 3번 됩니다. 네, 2번 가겠습니다. 다음 밑줄 친 단어의 발음이 올바른 것을 갖다가 얘기하세요. 네, 문제 조금 어렵긴 했습니다. 여러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겁니다. 여러분 아래에 있는 게 티읕이에요. 아무리 티읕이 있어도 그럼 국외음화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국외음화는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 이요. 그쵸? 이어 아니면 이 반몸 이를 가지고 있는 야여 요요들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그러니까 국외음화로 인한 끝을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얘는 뭐예요? 의미가 없는 형식 형태소죠?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뭐 한다? 그냥 연음만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끝을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요. 넙죽하다. 얘는요. 겹받침 중에서 두 번째 얘는요. 두 번째 넙 요거 비읍으로 발음되는 예외적인 조항이죠. 원래는 얘네가요. 니을 비읍이라는 건 다 니을로 발음이 돼야 되지만 얘는 비읍으로 발음되는 팝다, 넙죽하다, 넓적하다 이런 애들이 있었잖아요. 예외적인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넙자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말이 그대밥사죠. 뒤에 말이 그대밥사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이거 된소리 되기의 조건이 되죠. 그래서 쭉 됩니다. 다음에 기억하고 히읗 같이 가게 되네요. 뭐가 나오고 있어요? 축약이요. 그래서 겁축하다 될 수 있습니다. 2번이요. 이건 됩니다. 1번은 이쪽으로 가야 되고요. 다음 3, 4번이 어려웠죠. 3번이요. 얘랑 똑같이 선생님 여기 형식 형태수 있으니까 얘가 피읍에 맞지 않습니까? 라고 하시는데요. 틀립니다, 여러분. 얘 예외죠. 왜요? 지금 여기다 써놓은 것들 보이십니까? 디귿, 그 다음에 치읓, 지읒, 치읓, 티읕, 히읗, 그 다음에 키읔, 피읍 얘네들은 예외적으로 뒤에 뭐가 올 때 형식 형태소들이 올 때 따르게 발음돼요. 디귿이 이렇게 발음 안 돼요. 디귿에, 그쵸? 디귿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디귿에가 아니라 새가 되죠. 시옷으로 발음돼요. 얘는요, 지읒, 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디귿, 새자가 되죠. 시옷으로 발음돼요. 얘도 치읓에, 그 다음 얘도요. 그 다음에 티읕테 이런 거 아닙니다. 티읕에, 그 다음 얘도요. 새요. 다 얘네들이 시옷자로 발음이 되게 돼요.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키읔기에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쵸? 기역으로 발음이 되고 얘는 특이하게 비읍에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여러분. 얘네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뒤에 형식 형태서가 올 때 얘는 시옷으로, 얘네 앞에 것들은 시옷으로, 얘는 기역으로, 얘는 비읍으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가 돼야 돼요? 피읍, 배가 돼야 됩니다. 얘는 틀립니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렇게 껴놓으면 많이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됩니다. 꼭 봐놓으세요. 그 다음 4번입니다. 불세출이죠.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주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한자어예요. 한자어. 얘 한자어예요. 불세출이라는 게 한자어죠. 한자어 니을 받침 뒤에 드스즈가 나온다고 한다면 드스즈가 나오면 걔는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뜨스즈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얘기겠죠? 요거 쓰예요.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어디에 나와 있어요? 된소리 되기에 나와 있어요. 된소리 되기 조항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불세출 이렇게 나와야 돼요. 4번도 틀렸어요. 얘 틀렸고 답은
몇 번? 2번 됩니다. 3번 가겠습니다. 활용입니다. 여러분, 단어 활용이요. 그리고 불규칙이요. 이런 것들은 정말 문법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공부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1번이요. 홍수로 인해서 강물이 붓다. 강물이 수요가 늘어나는 거. 그쵸? 양이 늘어나는 거. 붓다에서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불다가 아닙니다. 디귿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붓고 이렇게 가셔야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얘가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뭔가가 왔을 때만 뭐가 돼요? 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는 모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붓고 얘가 맞죠.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얘 같은 경우 뭐예요? 잠그다 라고 하는 거죠. 잠그다에다가 아가 지금 들어온 형태예요, 여러분. 얘는 불규칙 모음 조화라고 하는 게 안 맞춰준 모음 조화가 혼란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해요. 이렇게 아가 왔을 때 뭐예요? 의가 탈락되죠? 의가 탈락돼서 잠가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게 어가 와서도 안 되고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거는 우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주 많이 출제되는 겁니다. 2번이요. 잠가가 된다.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돼요? 음식을 굽다 이렇게 되죠? 굽다에다가 니은자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보통 은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은자보단 니은이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관형사연 전섬이 니은 이렇게 들어가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니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나 우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뭐예요? 운 이렇게 가는 거죠. 오나 우로 바뀐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서는 니은자 들어갔을 때 얘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왜요? 비읍 불규칙 용언이에요. 비읍 불규칙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걸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시면 선생님 굽다잖아요. 비읍 불규칙 활용을 하려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온다고요.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오나 우로 변하겠죠? 변해서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우가 있고 얘도 으니까 우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변해서 비읍이 우로 가요. 그런데 우로 들어가려면 뭐예요? 모음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모음을 대체하는 거예요. 여기에 니은과 으까지 다 모음을 대체해서 들어간다. 그래서 요렇게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정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얘는요 쉽게 굽다는 특이하게 니은자가 붙어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구나, 구운으로 바뀌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를 풀기에는 왜요? 이게 비읍이 가가지고 우로 바뀌어서 이 의 전체를 대체한다는 게 잘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비읍이 그냥 뒤로 와가지고 뒤로 와서 우자 자리로 가나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를 풀기에는 편하네요. 하지만 원칙상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양쪽 다 알아두셔도 돼요. 불규칙 활용하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4번입니다. 4번은 뭐예요? 거칠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뒤에 뭐 와요? 니은자가 오게 됩니다. 여기는 은이 올 수가 없습니다. 왜요? 니을 다음에 은은 못 와요, 여러분. 그쵸? 니을 다음에, 용언에 니을 다음에 의가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여러분. 그 조항 쪽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가 못 오니까 니은만 오셔야 돼요. 그럼 뭐예요? 얘는 니을 탈락의 조건이 되죠. 왜요? 어떻게 되는 건데요? 어간이 니을이고 뒤에 뭐가 온다고 한다면 나라보시오 얘네들이 온다고 한다면 니을이 탈락한다. 네, 나라보시오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되죠? 얘도 니은 혼자서 어미가 있죠. 관형사연 전서어미 있으니까 여러분 얘요 니을 탈락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친.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도 맞습니다. 3번 잘 봐놓으세요. 막 헷갈리시면 원칙을 따르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렇게 가십니다. 4번 가겠습니다. 예요. 4번이요. 다음 중 제시된 예시와 오류의 종류가 맞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오류 문제도 요즘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술을 5병이나 마셨어요. 죽으려고 작정한 거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작정한 거니? 이렇게 나왔어요. 술을 5병이나 마셨죠. 근데 죽으려고 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근데 너 너무했어 라고 하는 거 너무 확대했죠. 죽으려고 하는 거야? 확대한 거죠. 의도 확대 될 수 있습니다. 저를 뽑아주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죠. 그쵸? 너무나도 위력에 호소하는 거, 공포에 호소하는 거, 힘에 호소하는 거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 얘를요 이렇게 하지 않고 얘는 다른 식으로 너무 뭐 협박 아니라 뭐 다른 걸로도 볼 수 있잖아요. 네, 볼 수 있어요. 오류라고 하는 거는 문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아, 그렇게 볼 수 있구나. 그런 오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구나 하면 되는 거예요. 아예 아닌 부분들 찾으셔야 돼요. 아, 그런 오류로는 절대 볼 수 없어 라고 하는 게 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야지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잖아요 라고 하시면은 그거는 좀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문제 풀기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여기 요런 비문학 같은 경우는 가장 맞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을 찾아주시는 겁니다. 됐고요. 3번입니다. 그는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매우 보수적일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뭐가 있어요, 지금?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란 배경적인 측면이 있죠? 이 배경으로 인해 가지고 그럴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뭐 발생학적.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라든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나라의 어떤 상태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 어떨 것이다 라고 평가하는 게 바로 발생학적 오류이기 때문에 얘도 됩니다. 4번이요. 어렵습니다. 그의 말은 들어볼 필요가 없다. 야당인 땡땡당 의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인신공격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신공격은요, 정말로 그 사람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공격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야당인 어느 의원이기 때문에 들어볼 필요도 없어. 그 사람은 그런 정책에 찬성할 거야. 이런 식의 얘기이기 때문에 모욕적이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소송을 걸 정도의 모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그런 내용 측면이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렇진 않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얘는 4번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정황에 호소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가 처한 상황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지책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일어날 수 그런 상황 때문에 그 사람이 이럴 것이다 생각하는 그런 오류들 있죠. 이거는 정황에 호소하는 오류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인신공격 아니에요. 이런 날 했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명예훼손으로 건다든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번 되는 거예요? 4번 됩니다. 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꽤 어려운 문제였어요. 4번 다시 보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5번이요. 5번 갑니다. 5번이요. 다음 문장에서 표준어의 사용이 잘못된 것을 갖다 얘기하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랬죠. 그랬을 때 매주 금요일은 분리배출을 하는 날입니다. 제가 일부러 노란색으로 해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1번이요. 매주 금요일은 분리배출을 하는 날입니다. 이거 분리수거라고 진짜 많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분리해서 배출하는 날인 거예요. 분리해서 내가 수거해서 집으로 들어가는 날이 아닙니다. 분리수거 아니에요. 분리배출이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잘 봐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그는 주책스러워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네, 주책스럽다, 주책맞다, 주책이다, 주책없다 다 인정됐죠. 개정안에 의해서 주책스럽다, 주책맞다, 주책이다, 주책없다 다 인정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쟤는요 맞습니다, 여러분. 됐고 3번째입니다. 거짓말을 한 피노키오가 길다래졌다. 그렇지 않아요. 기다래졌다가 표준어예요. 길다래졌다라는 건 표준어가 아닙니다. 이거 쓰시면 안 됩니다. 3번에 틀린 거예요. 개정안 쪽에서 좀 갖고 와봤습니다. 4번째요. 이렇게 짧디 짧은 있어요. 저 말이요. 짧디 짧은 이라든가 그 다음에 띠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붙여쓰기까지 다 된 거 다 맞습니다. 여기는 뭐 띄어쓰기 문제 쪽은 제가 출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띄지도 않는다는 거 한 단어라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줄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6번 가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할 때 파생어로만 묶인 것은 제가 노란색으로 파생어들 해놨어요, 여러분. 그쵸? 덮밥이라는 건 여러분 덮다밥이죠, 여러분. 그쵸? 얘는 뭐예요? 합성어죠. 단팥죽이에요, 여러분. 단팥죽은 진짜 유명한 거죠, 여러분. 합성어예요, 합성어. 왜 합성어예요? 단팥죽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단팥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한번 해보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달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단이 없어요. 접두사 단이 아니라 달다, 달고, 니은, 어간어미 다 있어요. 어간어미가 다 있고요. 거기에다가 그쵸? 팥이 들어간 거고요. 거기에다가 죽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간어미가 다 있다. 그런데 왜 저 형태가 되는 거예요? 니을 탈락의 조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니을 다음에 나라보시오 나오면 니을이 탈락된다.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단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얘는요. 어간어미가 다 있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얘는 뭐예요? 그렇게 되면 용언의 관형사형이죠. 용언의 관형사형 이렇게 되죠. 용언의 관형사형은
결국 어디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관형어에 속하게 되죠? 그러면 관형어 플러스 명사요. 이건 뭐였어요? 통사적 합성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명사 한 번 더 더했어요. 어쨌든 그래도 합성어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합성어가 됩니다. 잘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소주역, 강소주역. 여기에 강, 그쵸? 아무것도 없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접두사예요. 우리 정말 얻은 걸로 많이 표현하지만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깡소주 먹자. 깡소주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하죠? 강소주예요. 강소주. 그다음에 헛수고 헛이라는 거 접두사에 들어갑니다. 여기요. 맵이요. 매요. 매쌀로 찌은, 쌀, 그쵸? 매로 찌은 쌀,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매가 있어요. 거기에 비읍자가 첨가가 된 거죠, 여러분. 비읍이 첨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뭐에 들어간다? 지금, 접두사에 들어간다. 이렇게 봐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묻다밥이에요, 여러분. 묻다밥. 그쵸? 묵은 밭이라는 소리예요, 묵은 밭.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합성어에 들어가게 되죠. 왜요? 어감 플러스 명사. 이렇게 되니까요, 여러분. 다음에 고추장 정도까지 볼까요? 고추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장이라고 하는 게 명사입니다. 고추장, 된장, 그쵸? 쌈장 이거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장이 명사가 돼요. 그래서 명사 플러스 명사이기 때문에 합성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 얘네들은 합성어니까 안 되고 촐랑새도 뭐 부사 플러스 그쵸? 부사 플러스 명사니까 얘도 합성어 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꾼이요. 꾼들 나왔네요. 꾼이요. 전미사 있으니까 얘는 파생어 장난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 끼요. 그러한 느낌, 그러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다. 그쵸? 그러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의 기 같은 경우에서는 뭐가 된다? 전미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파생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요. 끝내, 기름기, 기름의 어떤 특징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신출내기, 얘네들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전미사들 되죠? 그렇기 때문에 돼요. 근데 반짝이다 보이십니까? 반짝이다. 얘 갖고 와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다가 뭐냐면 여러분, 이다가 전미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할까요? 학생이다요. 학생이다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할까요? 반짝이다요. 반짝이다요. 여러분 이렇게 되죠. 그러면 위에 있는 학생이다. 이다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서술격 조사예요. 위에 있는 학생이다. 얘는 서술격 조사예요. 서술격 조사예요. 조사라고요. 근데 여기 있는 얘는요. 얘는 뭐예요? 전미사예요. 얘 어떻게 구분해요? 앞에 있는 거 둘 다 뭔데요? 하나 명사, 하나 부사 이렇게 되지만 그런데 얘는 서술격 조사라 전미사. 어떻게 구분해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방법.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떻게 해요? 니은 집어넣어 보세요. 학생인다. 안 되죠? 니은자 들어갔을 때 되지 않으면 서술격 조사로 가시면 돼요. 근데 반짝인다. 니은자 들어갔을 때 되잖아요. 그거는 뭘로 본다? 전미사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맞죠? 그래서 얘가 전미사가 되는 겁니다. 얘 문제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 7번 가겠습니다. 네. 7번입니다.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이 올바르게 사용된 것을 갖다 얘기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1번이요. 신분, 은닉을 당부했다라고 그랬어요. 은닉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실체가 있어야 돼요. 그 범인이 자신이 숨기 위한 은닉 장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신분이잖아요. 신분. 그 사람의 신분을 갖다가 뭐 해야 돼요? 은폐해야죠. 그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분적인 거니까 실제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쵸?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의 신분이랑 경찰이다. 그럼 경찰이라고 하는 신분을 갖고 있는 거지. 그게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라든가 물건이라든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뭘로 간다? 얘는 은폐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이 답이죠, 여러분. 도매금이에요. 도매금. 그쵸? 이거 도매급이라고 얘기하기 많이 해요. 각각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럿이 같은 무리로 취급받는다. 그래가지고 야 도매급 취급하지 마. 도매급으로 넘어가게 생겼어. 이런 얘기하는데 급이 아닙니다. 도매금이에요. 도매의 가격으로 넘어가게 생겼어. 이런 뜻이기 때문에 도매금 이렇게 됩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3번 가면은 여기서는요. 우리 할아버지는 향년 이렇게 했는데 향년의 뜻은 뭐냐면은 한평생 누린 나이예요. 그러면 한평생 누린 나이가 몇 세까지 살지 모르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누린 나이를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지금도 정전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거죠? 그럼 뭘로 간다? 행년이라고 가야 돼요. 아주 많이 특이한 아주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4번 가겠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역사 자료는 백제가 요서지방의 영토를 가지고 있었다는 반증이다. 여러분, 반증이라는 건 뭐예요? 반대되는 근거이다.
어떤 주장이 나오고 그거를 뒤집을 수 있는 반증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서는 뭔가 이렇게 반대로 뒤집는다 그런 뜻이 안 나오죠. 이건 뭐 한다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만한 증거이다. 뭐요? 요서 지방의 영토를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다 이래야지 어떤 앞에 말을 반대로 거꾸로 대립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맞죠? 그냥 이거는 뭐 한다는 거예요? 증거 이런 식으로 훨씬 더 대체되기가 쉽기 때문에 방증으로 가야지 반증이 아닙니다. 얘는요 반대되는 근거를 둔다. 반대 의미가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 가겠습니다. 8번 갑니다. 다음 중 외래어 표기가 모두 옳은 것을 갖다가 확인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지금 노란색으로 쓴 것들은 다 맞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 맞는 거고요. 외래어 표기는 정말 여러분 정말 잘 외우셔야 돼요. 특이한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것보다 많이 특이한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반드시 이것들은 꼭 외워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요. 카운셀링 아니고요. 뭐가 된다? 카운슬링. 너무 잘 나와요. 너무 잘 나와요. 요즘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잘 봐놓으셔야 돼요. 다음에 랍스타 아니죠 여러분. 이게 로브스터에서 랍스터 됐다라는 거는 참으로 많이 하는데 스타 아닙니다. 이거가 요거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랍스타 아니고 랍스터 이렇게 되는 거고 로브스터도 됩니다. 그다음에 난센스예요. 넌센스 아니죠. 요런 것들 얘네들 틀린다 이렇게 봐놓으시고 봐놓으셔야 되고요. 밸런스고 멜론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거 다 맞고요. 콤비네이션이에요. 콤비네이션. 피자 콤비네이션 이거 아닙니다. 콤비네이션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고요. 리모컨 맞고요. 판무파탈이라고 단어 많이 쓰죠? 아니에요. 판파탈 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느와르 아니고 누아르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좀 잘 봐놓으세요. 그쵸? 우리가 실생활에 쓰는 거랑 좀 다르고 써놨을 때 좀 특이한 것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9번 가겠습니다. 다음 밑줄 친 단어에 품사가 잘못된 것들을 골라주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얘네들이요. 얘네들 중에서 여러분 여기서 2번과 3번과 4번 2017년도 12월 개정안입니다. 개정안들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얘가 여기 1번은 많이 틀리시는 것 갖다 놓고요. 2번, 3번, 4번은 다 개정안들 집어넣어 봤습니다. 여러분 바뀐 형태대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1번이요. 잠이 모자란이라고 그랬죠? 얘는 뭐에서 나와요? 모자라다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모자르다 아닙니다. 모자라다에서 나와요. 그랬을 때 여기는 어떻게 본다? 다자 빼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니은다 한번 집어넣어 봤어요. 니은다를 집어넣었더니 모자란다. 되죠? 동사입니다. 제 형용사 아닙니다. 모자른 상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 동사입니다. 동사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얘는 동사가 된다. 요게 들어갈 수 있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소비 곱아서. 그랬더니 얘를 하시던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곱다. 맞죠? 곱다요. 그러니까 선생님 곱다잖아요. 그럼 뭐가 들어가요? 아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얘는 곱아 이렇게 됐을 때 얘는 불규칙 활용이니까 선생님 고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데요. 그거는 진짜 고운 거예요. 그쵸? 와 부드러워 이 고운 거예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나왔어요? 그게 아니라 무슨 뜻일 때 한쪽으로 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곱다. 손이 곱았다. 아니면 등이 곱다. 할머니께서 등어리가 굽으셨다. 곱았다. 곱다. 굽다. 비슷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뜻할 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얘는요. 규칙 활용을 합니다. 불규칙 활용 아니에요. 고와서 이게 아니라 곱아서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맞는 거예요. 저걸 저렇게 쓰시는 게 맞아요. 고와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다. 됐죠? 그 다음에 얘는요 뭐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요? 얘는 품사 가면은요 곱는구나. 그쵸? 곱는다. 허리가 곱는다. 요런 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얘도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사 됩니다. 그쵸? 동사 됩니다. 얘도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있는 거예요. 얘는 참 논란이 많죠? 여러분 논란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요번에 바뀐 거예요. 잘나다. 그 다음에 못나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잘생기다. 그 다음에 못생기다. 잘생기다. 못생기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가야 된다? 그냥 동사로 알아두세요. 형용사였고 형용사가 더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얘 같은 경우 그냥 동사로 싹 다 바뀌었다. 반드시 봐놓으셔야 됩니다. 다음입니다. 물건이 아주 오래돼서 낡다, 낡다,
낚다. 맞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여러분 요거 잘 봐줘야 돼요. 얘도 바뀐 거예요, 여러분. 낡은 상태잖아요. 그리고 물건이 아주 오래돼서 아주 낡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좋은데 불구하고 얘도 그냥 여기 같은 거 뭐예요? 낡은 것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낡아질 수 있다. 얘가 동작이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얘 어떻게 되는 거야?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로 바뀌었어요. 얘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낡는다 안 되잖아요.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낡는구나 날른구나 뭐 이런 거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얘는요. 위에랑 똑같이 잘나다 못나다 잘생기다 못생기다랑 똑같이 뭐까지요? 낫다라고 하는 거. 그쵸? 낡았다라고 하는 얘까지 다 동사로 바뀌었다라는 거 그냥 보셔야 됩니다. 형용사 없습니다. 반드시 알아두세요. 답 4번입니다. 10번 갑니다. 다음 중 한자어가 올바르게 사용된 것을 얘기하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자어 문제들입니다. 맨 위에 있는 게 맞아요. 너그러울 관자에 얼굴 용자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이요. 고문 변호사가 도착하면 이 고문은요. 칠 고자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때리다죠. 여기 어떻게 돼요? 돌아볼 고자에 물음은 그쵸? 돌아봐서 꼼꼼히 하나하나 물을 수 있는 사람. 이게 고문 변호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돌아볼 고자 쓰셔야 됩니다. 저거 고문은 우리 막 일제시대 때 고문하는 거 막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면 이걸 들어가지 않습니다. 3번이요. 음악 감상 나옵니다, 여러분. 느낄 감자의 생각상 이렇게 쓰기 정말 좋아요. 이 문제 너무 잘 나와요. 그쵸? 음악 감상이 얘가 아니라 뭘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가셔야 돼요. 거울 감자에다 상줄 쌍자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쵸? 음악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예요? 거울에 비추듯이 감상하고 비추듯이 생각한다 이런 뜻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거울 감자에 더군다나 상줄 쌍자예요. 아주 특이한 단어입니다. 반드시 알아놓으세요. 위가 되는 것 같이 느껴져요? 위 아닙니다. 이 감상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 놀러 가가지고 바다를 감상했더니 너무 좋네 이럴 때 쓰는 거고요, 여러분. 음악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이런 예술작품 감상은 아래로 쓰는 겁니다. 많이 중요합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번입니다. 이 구조라고 하는 것은 문법 구조, 이랬을 때의 구조예요. 그쵸? 뭔가 구조 그런 식의 것들을 얘기하고요. 요게 아래에 있는 구조라고 하는 거 여기서는 신속한 구조 활동이죠. 그러니까 뭐요? 구원할 구자에다가 도울조 다시 쳐야죠. 그쵸? 그래서 틀린 겁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네, 11번 갈게요. 네. 다음 고사에 해당하는 한자성어로 알맞은 것을 갖다 얘기하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봤더니 부모를 극진히 섬겼다. 그래서 기쁘게 해드렸다. 이런 얘기들 하네요. 효도랑 관련된 거죠. 효도랑 관련된 거 몇 번? 1번이에요. 노래지. 많이 모르십니다. 이 부분. 많이 모르시는데 불구하고 다른 것들 2번, 3번, 4번을 아셔야죠. 그러면 2번 간담상조. 서로가 마음을 터놓고 숨김없이 친하게 지내. 이건 친구라든가 그쵸? 나랑 가까운 사이지 효도랑 관련 있는 게 아니죠. 이거 안 되네. 백년해로요. 부부 사이의 일이죠. 이것도 안 되네. 맹모당기어. 학업을 중도해서 그만두면 훈계하는 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쵸? 이런 것들이니까 얘도 뭐야? 학업하고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이쪽도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1번 아닐까?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노래지희라고 하는 거죠. 그쵸? 노인인데 늙으신 부모님에게 효도를 한다. 마지막까지 효도한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답이 1번 됩니다. 11번 고사에 해당하는 한자성어는 1번입니다. 12번 되겠습니다. 다음 밑줄 친 단어가 과도한 피동 형태가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은 과도한 표동 형태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피동 전미사. 다시 말해서 이희리기라고 하는 것과 함께 뒤에 우리가 피동을 표현해 줄 수 있는 통사적 어떤 서술어. 그쵸? 통사적 어떤 표현이라고 할 때 뭐를 갖다 얘기했어요? 어지다라든가 아니면은 개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넣어가지고 우리가 뭐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피동물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쵸? 이것들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얘를 쓰든가 아니면은 얘네를 쓰든가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된다고 피동문을 쓸 때는요. 근데 과도하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쓰는 경우 혹은 이렇게 쓰는 경우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위에 게 훨씬 많죠. 훨씬 많죠. 두 가지. 그러니까 전미사로도 쓰고 통사적 표현으로도 쓰고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럴 때 여기 봤더니 뭐예요? 문제를 풀다인데 리도 들어가고 어지다 들어갔네요. 네, 두 번 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문제가 난해해서 달 한 번 쓰든가
둘 중에 하나만 쓰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뭐예요? 풀리지 않는다 이렇게 쓰든가 아니면 풀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쓰든가 맞죠? 다짜 빼고 지금 지자가 들어간 형태들이죠. 지금 두 번째 이것은 환경의 변화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보여지다죠. 그러니까 얘를 쓰든가 이걸 쓰든가요. 그러면 얘가 뭐예요? 보이다 라든가 그쵸? 환경의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니은다 썼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든가 아니면 보어진다 이렇게 쓰든가 근데 오른쪽 건 거의 쓰지 않죠. 어쨌든 두 가지 동시에 쓰는 건 되지 않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요.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기 그 다음에 뭐예요? 지 않는다 다짜 빼고 들어간 거잖아요. 다짜 빼고 그쵸? 그러니까 믿기지 않는다 이렇게 가든가 아니면은 믿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가든가 믿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가든가 둘 중에 하나 가셔야 됩니다. 양쪽 다 쓰시면 안 돼요. 근데 얘는 뭐예요? 안 들어갔죠? 불다가 끝이고요. 어지다 다짜 빼고 고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한 번밖에 안 들어갔어요. 어지다밖에 안 쓰였죠? 그러니까 답은 뭐예요? 4번 피동에 두 번 쓰이지 않았어요. 피동을 만드는 전미사와 통사적 표현 두 개 다 쓰이지 않은 거는 4번입니다. 13번 가겠습니다. 다음 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찾아주세요. 나왔습니다. 뭐 다 읽어보셨을 거니까 여러분 저는 중간중간만 말씀드릴게요. 농어촌을 중심으로 지자체들이 소멸하고 있다. 요즘에 농촌 참 힘들다라고 하잖아요. 아이들이 없고 학교가 막 문을 닫고 폐교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소멸하고 있다. 다음에 이러한 문제에 대안으로 그린 투어니즘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근데 이거는 몰아주는 거예요. 농촌 마을에 농촌과 도심을 연결해 주어 농촌 마을에 관광을 즐기며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소멸하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인 거죠. 이것은 유럽에서 최초로 시작되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독일에서도 조명을 받고 있다. 라고 얘기했네요. 그리고 독일은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독일의 그런 성공 사례를 모델 삼아서 그린 투어니즘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그랬을 때 아까 문제가 뭐였어요?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이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첫 번째 농어촌 지자체들의 소멸 현상을 방지하기 해결 방법을 다른 나라에 통해서 제시한다. 네, 독일이라고 하든가 그 나라에서 하는 뭐예요? 그린 투어니즘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맞아요. 두 번째 글 첫머리에 눌기를 끄는 단어를 사용했다. 네, 눌기를 끄는 단어 뭐 있어요? 소멸이라는 걸 확하니 지금 작은 따옴표를 사용해가지고 눈에 부각시켜주고 있죠. 그러니까 얘도 맞습니다. 세 번째 문제를 제기한 후에 그것을 해결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 제기하고 있잖아요. 소멸하고 있는 게 문제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한다? 독일의 사례 같은 걸 통해서 그린 투어니즘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뭐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농촌이 소멸하지 않게끔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해결 방법 말하고 있어요. 3번도 맞아요. 4번 하나의 주장을 제기한 뒤에 그것을 반박하는 것이다. 주장이 여기까지인데요. 소멸하고 있는 문제점으로 쫙 해가지고 다른 사례 걸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런 거 해야 된다라니까 여기까지잖아요. 근데 주장을 제기하는데 그걸 반박해요.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게 얘기가 나오고 그걸 또 재반론하고 이런 내용들 없습니다. 여러분 반박이라든가 이런 것들 없어요. 그렇죠? 하나의 주장을 갖다 얘기한 거 거기가 끝입니다. 뒤에 내용이 없습니다. 답 4번 됩니다. 14번 가겠습니다. 보기를 읽고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기 아래에 풀이가 나와 있어요. 그럼 위아래를 비교하시면 훨씬 더 편한 풀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기억 봤더니 1이 이게 나왔죠? 그럼 얘 공자가예요. 그 다음에 닐러가 일러예요. 그쵸? 그 다음에 얼굴 형체라고 이미 줬어요. 그 다음에 받자운 것이라 이렇게 줬어요, 여러분. 그러면 현대어필이랑 비교하시면 훨씬 쉽죠. 훨씬 쉽죠. 그쵸? 그래서 1번이요. 공자 이렇게 의 형태인 걸 봤더니 중소형 주격주사 이는 현대국어에서 가로 쓰이는 건데 얘는 요건데 불고 이렇게 쓰였는데 여기 가짜가 났잖아요. 여기까지 공자고 여기 이 남은 거 가짜로 쓰였잖아요. 맞네요. 비교하면 쉽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거 뭐예요? 얘는 지금 니은으로 썼는데 얘는 이응이죠 여러분? 그쵸? 니르다가 이르다잖아요. 이르다가 됐다는 건 현대죠. 그쵸? 그러니까 현대에서 니르다라고 하는 게 이르다로 바뀐 거 요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두음 법칙이요. 근데 중세 때는 그러면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그러니까 두음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은 두음 법칙이 이응으로 바뀌었으니까 있는데 그때는 없었구나. 네.
현대국어와 형태는 같지만 의미가 다른 것을 보니 얼굴은 얼굴이라는 게 형체로 바뀌었죠. 의미 바뀌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얼굴은 무슨 뜻이었어요? 옛날에는 낫. 그쵸? 내 얼굴 낫. 안면. 낫으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안면으로 쓸까요? 안면. 그게 지금 뭘로 바뀐 거예요? 몸 전체의 형체라는 뜻으로 바뀐 거네요. 내 의미가 바뀌었구나. 니을이요. 것이라는 현대국어에서는 뭐뭐하는 받든 것이라 이래야 되는데 것이라죠. 그러면 여기 앞에 거 뒤로 넘어갔죠, 여러분. 연음한 거죠. 연음한 거 뭐예요? 이어적기. 이어적기를 뭐라 그래요? 이처럼 무슨 표기로 얘기한다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네, 분철 표기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분철 표기는 저기고. 연철 표기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어적기요. 연철 표기가 얘가 이어적기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분철 표기는 얘가 뭐예요? 끊어적기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중철 표기라는 건 뭘 얘기하고 있어요? 거듭적기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뭐였어요? 얘는요, 이어적기죠? 이어적기니까 무슨 표기했구나? 연철 표기했구나. 이렇게 가셔야죠. 중철 틀렸습니다. 답 4번입니다. 15번 문제입니다. 껍데기는 가라 라고 하는 시가 나왔습니다. 시가 나왔습니다. 이랬을 때 이 시는요, 상징적 의미가 가장 중요한 시예요. 이렇게 우리는 시는 대표적인 걸로 문제가 참으로 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징적 의미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1번이요. 4월에 알맹이 나왔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여기서의 껍데기든 딴 데 여기서의 껍데기든 어쨌든 껍데기가라고 하는데 이 3번부터 볼까요? 껍데기는 세상의 모든 나쁜 거. 허위라든가 비리, 부정, 그 다음에 뭐 독재, 그 다음에 뭐 외세, 하여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나쁜 것들은 다 가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쵸? 다 가라. 그러니까 얘네들 맞습니다. 그다음 뭐만 남고 4월이요. 이 신동엽 시인이 쓴 거거든요. 신동엽 시인은 4.19 혁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말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당시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외치는 그런 시인들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 4월 달이 나오면 항상 4.19 혁명과 관련된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4.19 혁명 정신 말한 거예요. 4.19 혁명 정신의 순수함만 남고 나쁜 허위적인 거라. 허위적인 건 다 가거라. 동학령 곰나루에 그 아우성만 살고 이 아우성도 좋은 거죠, 여러분. 알맹이도 좋은 거죠, 여러분. 그쵸? 그런 순수 정신만 남고 그랬을 때 동학령 곰나루에 그 정신만 살고라고 했죠. 동학농민운동이에요. 동학년이라는 게 동학농민운동입니다. 그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부정적인 거 이렇게 표시해 드릴게요.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구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아사단 아사녀가 아사단 아니야 아사녀는 우리 민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중립의 초래청 앞에 져서 초래청이요. 맞절하는 곳. 초래청이라고 하는 거는 결혼식장이요. 그러면 아사단 아사녀가 뭐예요? 화합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곳에서 맞절을 해줘. 그럼 맞절한다는 건 뭐예요? 화합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라고요. 그쵸? 화합할 테니 우리가 모든 저항적인 거, 모든 나쁜 것들, 그러니까 저항이 아니라 모든 나쁜 것들, 부정적인 거고, 비리적인 거고, 독재적인 것들을 다 몰아내고, 그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화합하는 그런 시절이 올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기로운 흙가슴만 남기고 모든 쇠붙이는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불의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화합의 정신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답 4번 됩니다. 16번 들어갑니다. 16번 들어가기 전에 얘요 지금 그쵸? 얘 같은 경우는 국선생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국선생전 그랬을 때 문제부터 살짝 볼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문제까지 두 문제 있어요. 요즘 스타일이죠. 두 문제 같이 나오는 거. 예전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 문학들이 두 문제가 같이 한 지문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억에서 니을의 의미로 적절한 것을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 위에서부터 제가 쫙 한 번씩 말하면서 두 문제 한꺼번에 동시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요. 국선생전 가전체죠. 여러분 가전체 문학들은 또 공부해 놓으셔야죠. 가전체에서 국선생전은 너무나도 유명한 작품이죠. 얘는 뭐를 의인화시켰다? 술이라고 하는 것을 의인화시켰다. 이거는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술을 의인화시켰다. 그리고 가전체라는 것은 다 무슨 형식을 갖고 있어요? 이거 아시면 더 빠르죠. 일대기적 구성 방식 갖고 있죠.
가전체 모든 문학들은 다 일대기적 구성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 술이라고 하는 게 생기기 전 조상들에 대한 가족 내력부터 시작해서 얘가 태어나서 어떻게 커서 임금님한테 어떻게 총애를 받고 쭉 가다가 맨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더라. 그리고 그거에 대한 평가까지 나오는 게 가전체 문학의 특징이잖아요. 형식의 특징이잖아요. 그걸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가 그냥 이 문제가 풀려요. 일대기적 구성 방식 가지고 있다 끝이에요. 그쵸? 그렇지 않아도 만약에 그걸 모른다, 가전체를 모른다 하더라도 위에서부터 읽어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 하나 써드릴게요. 가전체 문학의 특징, 일대기적 구성 방식 가지고 있다. 아주 많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 그쵸? 이런 것들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들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것도 말씀드릴까요? 어떤 식이 많다? 가족의 내력, 가족이 어떻게 조상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생애가 어떠했다 뭐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 생애가 일대기적 구성 방식이고요. 맨 마지막에 사신의 평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리가 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가전체 문학의 특징으로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국성이라고 하는 게 국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얘가 술이죠. 술이에요. 의인화시키는 것도 가전체 문학의 특징입니다. 의인화시키는 것도요. 술입니다. 그래서 술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는 국성이란 맑은 술을 말하는 것이요. 중주랑 곤드레 만들을 말하고 있다. 그쵸? 술에 대한 그 이름에 대한 설명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 보세요. 요 봤더니 술은 그의 먼 조상은 원래 온이라는 땅에서 살았다. 술은요. 따뜻한 지대에서 살았어요. 왜요? 술이 잘 익기 위해서는, 술이 잘 발효되기 위해서는 따뜻한 곳하고 연결이 돼야죠. 추운 곳에서는 잘 발효가 안 되니까. 그쵸? 그래서 술이 익기 위해서 온이라는 지역에서 살았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의인화시킨 거니까.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증조부는 이름이 실리지 않았고 모라고 하는 주천에서 고수로 이사와서 같이 살기 시작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의 아비 차는 벼슬을 했어요. 그의 집에서는 처음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술이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벼슬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쵸? 나의 차는 평원 도구가 되었다. 근데 집에서 처음 하는 벼슬인데 평원 도구가 높은 벼슬이겠습니까? 앞뒤 문맥을 봐도 알겠죠? 얘는요 낮은 벼슬이에요. 낮은 벼슬이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농경 곡식 네, 곡시래요. 그러니까 곡식하고 뭐가 만난 거야? 술이 만난 거죠. 곡식으로 술 담그면 점점 맛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결혼을 해서 드디어 누가 낳은 거예요? 성을 낳았다. 국성을 낳았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성은 어려서부터 도량이 넓었다. 어린 시절 나오기 시작하네요.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은 자라서 유령과 그 다음에 도잠과 이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유명한 술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들이래요. 술을 좋아해서 굉장히 이름까지 중국에서 굉장히 이름 날리는 술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술이 점점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쭉 넘어갑니다. 국가에서 이제 국성에게 조구현을 시켰지만 부연하지 않았다. 조구현이 그렇게 높은 자리가 아니어서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임금님이 너 와라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금님이 굉장히 얘를 총애하기 시작합니다. 임금님이 총애하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임금님이 술 좋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로부터 모든 조회와 잔치와 종묘와 제사와 모든 곳에서 술이 임금님의 뜻에 따라 가지고 술이 지금 사용되었다죠. 그쵸? 이 모든 곳에서 임금님의 뜻에 맞지 않은 것이 없다. 술이 뭔가를 준비하면 다 맞지 않은 게 없대요. 그러니까 임금님한테 습족하였다. 모든 군대에서 모든 조회나 잔치에서 술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굉장히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재상으로서 교자의 찬치에 대궐에 오르도록 하고 교자상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잔치상, 교자상 같은데 술이 올라서 임금님한테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임금님께서 술을 너무너무 좋아하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쭉 나왔죠. 여기서 끊겼지만 여러분 여기서 끊겼지만 어찌되었든 뭐예요? 태어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가지고 뭐예요? 어렸을 때 그 다음에 이게 점점 임금한테 총애받는 이야기 이렇게 나오게 되죠. 액자식 구성이라는 건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외부 이야기 내부 이야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역사적 사건 전혀 없어요. 얘도 아니죠. 배경을 세밀하게 묘사한다. 배경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거기에 막 달밤이 있는데 달밤에 꽃이 피어 있고 뭐가 어떻게 되고 있고 그 옆에 흰 꽃들이 막 흐드러지게 피어 이런 것들입니다.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일대기구나. 죽었다라는 내용까지 나오지 않아도 얘 살아가는 과정 주간이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몇 번? 2번입니다. 네.
다음 문제요. 17번 문제요. 봤더니 기억에서 니을의 의미로 적절한 것을 이렇게 나왔죠? 앞에서부터 쭉 설명했어요. 그랬을 때 여기 기억 부분이요. 기억 부분이요. 그의 먼 조상은 원래 온이라는 땅에서 살았다. 네, 온이 따뜻한 곳이죠. 따뜻한 곳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곳에서 곡식도 잘 나죠. 그리고 곡식도 잘 나기 때문에 그곳에서 술도 많이 만들 수 있겠죠, 여러분. 그쵸? 그리고 술이 발효도 잘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온이란 땅에서 살았다라는 걸 통해 가지고 뭘 갖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설명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곡식은 따뜻한 곳에서 재배가 잘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았다. 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곡식이 잘 재배가 돼야지만 술도 만들 수 있고 술을 발효하기도 쉽기 때문에 기억은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니은이요. 차요. 그의 앞이 차라고 나와 있습니다. 차는 그의 앞이 차는 벼슬 했는데 처음 했대요. 처음 하는 벼슬의 평원 도구는 높은 벼슬이 아니겠죠, 여러분. 처음 하는 거잖아요. 높은 벼슬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틀려요. 세 번째요. 디귿 부분을 봤더니 모든 종묘 제사 잔치에서 다 사용하였다라고 나오고 있네요. 그럼 뭐 한다는 거야? 주요 국가 행사에서 다 술이 사용되었다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맞아요. 답 3번이네요. 적절한 것이니까요. 4번입니다. 성이 임금의 권력을 대신하게 되었다. 여러분 교자상 타고 들어간다라는 것은 임금님이 그만큼 임금님의 술자리에 항상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술이 들어가는 거죠. 임금님이 총애하는 거고요. 임금님이 총애한다는 건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권력을 대신하는 건 아니죠. 임금님의 총애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18번 가겠습니다. 기억에서 니을의 문맥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주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청산별곡입니다. 많이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죠. 우리가 지금 문제 낸 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좀 잘 봐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잘 봐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이제 첫 번째 우리 나온 것들만 얘기하겠습니다. 살을 달았다. 청산의 살이 났다. 이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요기의 요 청산과 그다음에 맨 밑에 있는 여기 발알에라고 하는 이 발알, 이게 발알 플러스 에가 되기 때문에 요 발알이라고 하는 요 단어와 두 단어가 둘 다 동시에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옆에다 써볼까요? 발알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둘 다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상세계. 나 이상세계에 살고 싶어. 그러면 이상세계 살고 싶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현실에서 나 도망가고 싶어. 현실 도피처 다 될 수 있어요. 이상세계 선질 도피처 다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다. 다음에 살고 싶다. 살고 싶다는 건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여기요. 이럭저럭 하여 낮은 지내왔어요. 내가. 근데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은 또 어떡하냐? 밤이요. 낮은 괜찮지만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없는 밤 어떻게 라고 그랬죠. 이건 뭐예요? 외로움의 공간이고요. 고독함의 공간이에요. 고독의 공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쵸?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나 너무 힘들어서 딴 데 가서 살고 싶어. 그 다음에 나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어.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 그쵸? 여기가 디귿이요. 어디다 던지던 돌인가? 누구를 맞추려던 돌인가? 이 돌이라고 하는 건 돌 맞았다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운명적으로 내가 뭐예요? 힘든 시기에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돌이라는 걸 뭘 상징하느냐? 운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참 역사적으로 힘든 운명의 시기를 타고난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 시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너무 힘든 운명을 타고난 것 같아. 이런 얘기.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 하고 싶대요? 강술을 이렇게 된 거겠죠, 여러분. 강술을 빚노라. 그리고 그거를 어찌하겠는가? 빚은 술을 어찌하겠는가? 빚어가지고 걔가 뭐예요? 조롱꽃 누룩 냄새를 낸대요. 술 냄새 풍기는 거예요, 여러분. 술이 익은 냄새를 풍기는 거야. 그러니까 어찌하겠는가? 마셔야죠. 그럼 술을 마시겠다라고 하는 뜻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고통으로부터, 이 위에는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 벗어나고자 하는 소재,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현실과 대조되는 이상세계, 아까 뭐라 했어요? 청산. 그러니까 얘는 맞아요. 삶을 반성하는 시기를 갖고 있다라고 그런 거. 밤이요. 아까 뭐라 했어요? 고독의 시간이라니까. 외로움의 시간이지 반성하는 게 아닙니다. 답 2번이요.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돌이요. 운명이요. 그쵸? 내가 내 의지와 무관하게 너무 힘겨운 운명을 타고났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강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고통을 잊기 위한 술. 그쵸? 사물 될 수 있어요. 답 2번 됩니다. 19번이요.
이 역마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마요. 그쵸? 그래도 여기서는 역마는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역마라고 하는 거에 이 성기라고 하는 남자 있죠? 얘가 처음으로 역마살 타고 난 애잖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그래도 좀 좋아하는 여자애를 만났는데 그 여자 이름이 뭐였어요? 계연이었잖아요. 좋아하는 여자애 이름을 만났는데 어머니가 막 반대를 해. 왜 반대하느냐 봤더니 뭐예요? 이 계연이와 어머니가 옥화예요. 옥화 사이가 뭐였어요? 이복 형제, 이복 자매였어요. 형제가 아니라 자매.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같고요. 어머니 다른 그럼 배달은 동생이라고요. 옥화한테 계연이가 동생이라고요. 그러면 옥화의 아들이 성기인데 그러면 성기와 계연이는 무슨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복 이모예요. 이모. 그러니까 옥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얘네를 막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역마살을 타고 난 성기가 드디어 정착을 할 수 있고 운명을 거스를 수 있는 그런 여자를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운명적으로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역마입니다. 그럴 때 이제 맨 마지막에 대한 얘기죠.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여기 맨 위에서 얘기했죠? 그래, 너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성기에 다 회춘을 단념하고 있을 때 옥화는 이왕 죽고 말 것이라면 어머니의 맘속에는 알고 가라고 해가지고 다 말해줘요. 어쩔 수가 없었다. 내 동생이다. 너하고는 이복 이모 형제, 이복 이모인데 근데 불구하고 어떻게 그게 연결이 되겠느냐 다 말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쵸?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얘기하는 겁니다. 계연이가 떠나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기가 지금 몸져 누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옥화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 여기서 장가 들어서 나랑 같이 살래? 정착할래?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를 돌리죠. 그런 마음 없다죠. 그리고 났더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여주게 되는 거죠. 어떻게 말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 성기가 드디어 일어났어요. 회생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 거냐면 어머니 나 옆판 하나만 줘. 옆판을 맨다는 건 여러분 장사를 하기 시작하겠다는 얘기예요. 옆판 메고 장사하기 시작했다는 건 여러분 얘의 역마살을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돼요. 역마살 받아들여요. 그리고 떠납니다. 그래서 그의 발 앞에는 물과 함께 갈리어 길도 세 갈래로 나여 있었다. 하나는 어머니가 있는 곳, 그 다음에 하나는 계연이가 떠나간 곳, 하나는 아무도 없는 새로운 길, 세 곳이 앞에 있는 거예요. 운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세 길이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선택하는 거예요? 계연이가 떠나간 곳도 가지 않고 어머니 쪽도 아닌 세 곳으로 갑니다. 자기의 운명을 수용하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역마살 낀 대로 살아가겠다. 운명에 순응하는 삶을 선택한 거죠. 그리고 났더니 육제받기 발악으로 제법 콧노래가 나더라. 운명을 수용하고 났더니 편안해진 마음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맨 위에 있는 거요. 성지가 한 곳에서 장착하기를 바라면서 너 여기서 장가 들어 살 테냐? 이렇게 얘기한 거. 살기를 종용하는 말이다. 두 번째, 적극적인 인생을 살 것이다. 아니죠. 여기 어머니 나 옆 하나만 주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인생을 산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운명에 순응하겠다고요. 굳이 내 운명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막 정착하고 누구를 만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내 운명대로 정맛살 낀 대로 살아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적극적으로 산다라는 건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산다는 건데 운명에 맡기고 살겠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될 수가 없어요. 2번입니다. 다음에 여기는 세 갈래 길, 그 다음에 뭐예요? 운명에 순응함으로써 느낄 수 있는 즐거움,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작가의 사상으로 드러낸다. 맞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위에서부터 갈게요. 출판사가 어떤 책을 펴낸 후에 그것을 대량으로 사들인 경우가 영역이 성행하고 있다. 왜 그러냐? 사재기라고 불리는 이러한 현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다. 뭐 하기 위해서?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리기 위해서. 일부러 사가지고 베스트셀러야 1위야 2위야. 그러면 사람들이 손이 가게끔 만들기 위한 그런 행위이다. 그러면은 그런 사재기 전략의 목표는 바로 이 유행 효과의 촉발에 있다. 유행을 하게끔 만들기 위한 것이다. 자, 그다음에 일부 유통업체는 어떻게 하는 거야? 판매량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해요. 이 군집 어떤 기능을 많은 사람들이 사게끔 만드는 거. 그쵸? 산 것을 또 사게끔 만드는 거. 그쵸? 많은 사람들 보내 뭐가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군집 지능을 활용해서 판매량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해서 스마트 카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실험 중이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 내가 카트 같은 거 끌고 가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물건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물건 딱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카트에서 물건 들어온 게 딱 인식을 해요. 그래서 전송해요. 그 컴퓨터 있는 쪽에 전송을 해요. 그랬더니 여기 물건을 내가 샀죠? 물건 진열대에서 내가 나예요. 손님이 샀어요. 그랬더니 이제 컴퓨터 이쪽 중앙
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다시 이번에는 뭘 보내주는 거예요? 얘가 지금 아까는 내가 진열대가 있다고 하고, 이렇게 표현할까요? 진열대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여기서 이제 카트를 끌고, 카트예요. 카트 끌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여기서 산 거예요. 그래서 카트에 딱 집어넣었죠. 집어넣은 것을 집어넣은 거 여기서 얘가 전송이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중앙에서 보내요. 어디다가? 여기 앞에 설치가 돼 있는 거야. 막 카운트가 올라가는 거예요. 산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오늘 700개 팔렸어요. 800개 팔렸어요. 900개 팔렸어요.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 이 효과 뭐예요? 그 다음 사람이 와서 봤을 때 어머 얘 되게 많이 팔렸네? 더 산다는 얘기죠. 근데 내가 이걸 집으려고 했더니 하나 사람이 한 개밖에 안 샀어. 아무것도 안 샀어. 뭔가 문제 있나 보네? 이렇게요. 그러한 효과. 그러니까 많이 팔게끔. 그죠? 많은 사람들 쓰면 이거 뭔가 있나 봐. 그리고 이렇게 더 집어넣게끔 하려고 하는 그러한 스마트 카트를 개발 중이다, 실험 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목표를 두고 있어요? 상품을 팔기 위한 전략으로 이렇게 유행 효과를 만들어낸 것이 궁극적인 목표를 둔다고 할 수 있다. 유행이요. 많은 사람들이 사라고 하는 유행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거랍니다. 1번이요. 광고의 궁극적인 목표는 유행적인 유행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다. 바로 위에 나와 있어요. 사재기 전략의 목표는 유행 효과를 촉발하는 데 있다. 아까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대로 나와 있어요. 3번이요. 다음에 얘는요. 일부 유통업체는 굶집지능을 활용해서 판매량을 늘리려고 한다. 판매량 늘리려고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갔어? 여기요. 여기서요. 그쵸? 군집 기능을 활용해서 판매량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맞아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4번. 거꾸로 나왔어요. 선반에 전송된 요 자료가 조서 카트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카트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선반에 전송되겠죠. 거꾸로예요. 얘네 두 개가 서로 바뀌어 있어요.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석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통해 가지고 좀 이렇게 세세하게 공부하고 총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